요즘에 박태환 해설, 요즘 말씀 많이 넣으셨어요. 해설자한테 말씀이 많이 들었다. 진짜 이거 뭐까지? 나돌 안 해! 지금 뭐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네티즌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가 딱볼? 알겠습니다. 될 수 있어, 잘 될 수 있어요. 강문혜 씨 지켜보고 있습니다. 맹독충. 오늘 저희가 또 다시 한번 뭉쳤습니다. 요즘 맹독충들 뭐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방송하는데 빵빵 터지고 있어요. 그 중심에는 우리 이끈캐, 우리 김이끈 터지고 있고요. 제가 있었나요? 네, 지난해 없다면 아니 진짜 왜 안 나오다가 왜 또 나왔어요 오늘은? 제가 사실 맹독충이 항상 평점을 9점을 넘는 프로거든요. 네. 근데 제가 나왔을 때 유일하게 8점대를 기록해서 이번에 PD님이 한번 만회해보라고 그래서 한번 저를 그럼 이번에 7점대 한번 찍어보면 아니 그러니까 항상 보면 분위기 좋다가 약간 좀 거기서는 가면은 그 분위기가 좀 그렇게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괜히 저 욕먹고 말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저는 사실 방송 끝나고 되게 감사했거든요. 가만히 있는데 컨셉을 잡아주시고 계속 말을 걸어주셔서 끝나고도 제가 상현 형이랑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론이 막 왜 욕하냐 막 이러고 있어서 아니에요. 아니 친구들 글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지 그러고 모니터링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근데 좀 심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하면 약간 좀 리액션이라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심하면은 서경환 캐릭터가 더 심했어요. 보면은 뭐 작품에 뭐 여자친구 팔 작두에 걸을 팔았는데 그렇지 몸이 잘리고 만들었잖아. 짐승. 아니 정말 이 스포츠계 짐승 캐릭터 더 많이밖에 없어요. 짐승인데 취약하고 막 멋있더라고요. 리액션적인 그런 부분에 그런 건가 아니면 뭔가 이제 저희가 이제 되돌아보는 맹독충 기회가 있고 오늘 잘 부탁합니다. 저희가 좀 고개 숙여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안 걸릴 것 같지 나중에 다 걸린다고. 아이라는 게 무서워요. 대치동 나와요. 우전 빌딩. 뭐 여러 개 돌려쓰기 때문에 노련한데요. 키보드 오류 자질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박태환 해설, 요즘 말씀 많이 넣으셨어요. 해설자한테 말씀이 많이 들었다. 진짜 이거 뭡니까 지금? 1년을 했는데. 맹독충에서 좀 잘 안 하시다가 요즘에는 원샷 좀 많이 받는다고. 네, 요새 말이 좀 는 것 같은데 말이 늘면서 재미도 없어진 것 같아요. 문제예요. 그리고 영재 형이 항상 매 눈으로 이 시기 자리를 넘보고 있거든요. 네, 제가 분발하겠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얘기해. 진짜로. 말이 많아지면서 재미없어진 것 같아. 그리고 황영재 해설도 가장 행복했을 때는 이 맹독충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경환 캐스터 여자 얘기할 때 이러면서 아줌마 같아 진짜. 네, 저는 이제 누군가의 비밀을 폭로한다는 것 자체를 상당히 그 매력을 느끼고 있어가지고 누군가가 나의 발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 상당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안 되겠는데요? 진짜 뭔가 이슈 메이킹을 좀 하려고. 네,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그냥 안 되겠는데 위험한 캐릭터인데요, 굉장히. 아니 왔는데 오더니 결승전 뭐 태태전에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럴 것 같아요. 어디서 이제 형만 알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뭔가 딱 얘기를 하려는 얘기를 시작한 순간 영재 형 눈이 반짝. 그러니까 걸려들었구나. 큰일 날 사람. 진짜 뭐 약간 궤도의 그런 느낌이 있어요. 궤도 황의 그런 느낌. 뭔가 비밀들이 있으면 거기 한번 몰래 딱 터뜨리고 그런 재미가 독특한 재미가 있는 것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롯데랑 기아 그럼 라이벌 구도가 이거 완벽하게 형성이 되면 보는 재미 더 많습니다. 한일전 같이. 내가 딴 데를 줘도 월드컵 내가 16강을 탈락해서 기회를 줬거니까 이런 요소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진짜 우리 중계진 중에도 있어요. 섞이면 하는 화영재 해설. 저 뜨지면 안 돼 막 이런 거.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저는 중계 파트너와는 참 잘 지내려고 하는데. 아니, 파트너 말고. 친하신가요? 아니, 그거 말고, 이제 선수들, 이제, 캐스파 선수들, 뭐, 여기 선수들 합쳐지니까, 우리 치면 안 돼, 막 그런 거. 저는 오히려 반대예요. 그러면, 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건 아니고, 장기적인 미래와. 김혜진! 판의 그런, 이야기거리,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을 위해서는, 아니 무슨 카멜레온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일방적인 승부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치열했으면 좋겠어요. 치열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번 8강에 이제 결승의 대진은 어떤 종족끼리 하는 게 좀 좋을까? 이번 결승전이요. 프로토스가 최고 좋지 않나? 너 오지 마. 안상훈 결승 갑니까?
100%죠. 장민철 100%. 민철이 요새 잘해요. 네. 잘하긴 잘하더라고요. 둘 다 잘하긴. 그래요. 우리 8강 얘기나 좀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8강에서 지금 임재덕 선수가 패배를 했고 그렇죠. 강동현도 패배를 했고 박소호만 유일하게 8강에 4강까지 올라왔고요. 질 뻔했어요. 프로토스는 3명 중에 2명이 올라가 있고 나니아 선수 아깝게 떨어졌고 네. 테란 변현우가 유일하게 올라가 있는. 예상하셨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솔직히 저는 예상보다 귀신같이 예상했죠. 네, 예상보다 떨어지는 거.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요. 네. 진짜 어제 경기죠. 그러니까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그 누구죠? 네팔렘. 강동현. 강동현 선수 경기를 보다가 그러지 마세요. 바로 이제 나 결혼 안 해! 어떤 분들이 이런 체력을 장가 못 가시네. 혼자 살 거야, 나는. 작두 맞네, 작두. 그런 댓글. 그 경기를 보면서 진짜 너무 재밌어가지고 옆에 이현주 팀장님도 같이 봤거든요. 계속 소리 지르면서 너무 재밌게 봤는데 제가 진짜 표준어로 표현이 안 되는 재미다라고 제가 트위터에 올렸어요. 어떤 부분이 재밌었어요? 그 막 치고 받고 선수의 기세 이런 원초적인 재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한 가지 놀란 게 저희가 중계 중에 안전영 해설위원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정말 테란 중에서 제일 잘하는 테란은 변현우다. 그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었다. 네, 굉장히 제가, 신뢰하는 한 전문가의 진짜. 얘기를 들었다. 설마 했는데 대만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전율이 그냥 박대만이 진짜 이런 거 정말 아니 어떻게 이럴 줄 알고 예측을 진짜 대만이 형은 먼 미래를 내다보는 일이 그러니까. 틀리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막 뭐 일주일 뒤, 한 달 뒤, 뭐 6개월 뒤 이런 거를 내다봐서 막 이 빌드는 앞으로 안 쓰일 거야. 지금 당장 정석으로 쓰이고 있는 빌드를 안 쓰일 거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그거 아무도 안 써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넓게 내다보는 시야가 있어가지고 대만이 형은 미래 해설 이런 거 하면 그러니까 진짜 저는 로트라다면서 안 믿습니다. 하지만 진짜 박대만에서는 믿어요.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요? 다음 시즌에 쓰일 저그의 주력 빌드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인증 한번 해보시죠. 이거 빼도 박도 못하게 여기서 뭐가 있을까요? 박대만에서. 저그에 빌드가 있나요? 저그는 저글링을 쓰나요? 땅굴망이라는 빌드가 있어요. 땅굴망. 다음 시즌에 쓰입니까? 그렇죠. 제가 땅굴 열심히 외칠 수 있습니까? 다음 시즌에는? 확실히 외칩니까?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는 스타원도 커널이었고 다 알겠습니다. 자, 5개월 후에 이 구유기를 다시 찾아보시는 분들 진짜로. 땅굴이 많이 쓰이면은 그때 박대만 해설이 진짜 그러면 박대만 점수 차려요. 점수. 생각해보니까 요즘에 저기들이 수비할 때 가시촉수 여기만큼 이만큼 감염충 막 10 넘게 뽑아서 돌아다니면서 진균 쓰고 이러잖아요. 그죠, 맞아요. 여기에 땅굴망 하나, 여기에 땅굴벌레 하나, 감염충이 오는 거 보고 거기 가서 진균 그렇죠. 땅굴 크로스. 괜찮겠는데? 일단 질러놓고 봤는데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제 막 강요하는 거야. 너 왜 땅굴 하냐? 이렇게 땅굴이 저그의 미래다. 툭툭 던지는 게 잘 맞아 떨어지니까. 네. 생각해보면 그러면 땅굴의 미래를 예측한 건 제가 제일 먼저예요. 저는 클로즈 베타 때부터 땅굴의 우수성을 굉장히 강조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고 박대만에서 따라온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게요. 네, 정은 형 너무 시대를 앞서 적절하게 이제서야 얘기하는 게 맞다. 2년 전에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2년 전에 땅굴망을 뚫으면 졌어요. 아니 2년 전에 무조건 이겼어. 땅굴이요? 예. 그런가요? 그때 너프되기 전에. 진짜 셌어요. 너프되기 전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제 우리 라이벌이면 또 황영재 해설을 꼽을 수가 있잖아요. 그 예측 부분에서도 나름대로 그냥 촉 같은 게 좀 좋으시다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뭐랄까 트렌드 자체는 조금 예상을 많이 이제 해왔었는데 네. 뭐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그 예전에 김학수 선수가 이제 같이 이제 좀 가깝게 지내면서 같이 이제 숙소에서 지낼 때 있었는데 그 이제 학수가 저한테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형 프로토스가 앞으로 1년 뒤에 뭐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수비형 프로토스가 대세가 올 거다라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빌드가 이제 6차원 가문 러시, 7차원 가문 러시여서 그래서 제가 광자포 많이 찍고 막 6가에서 8개에서 가고 막 후반 막 모선 뛰고 하지 않을까라고 했더니 학수가 저 이상한 눈을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리고 5기에 왔고 이제 앞으로는 조금 어려운 게 있어요. 테라는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근데 두 개 중에 하나 아니에요? 공격형 아니면 수비형? 네, 저는 근데 원래 예전에 스타 원할 때도 수비형을 너무 좋아해서 저는 모든 전략 전술에 꼭 수비라고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도 수비형. 네. 그래서 네, 다 수비인데 근데 방금 언급하신 그 한 가지는 전 정말 애매한 것 같아요. 그 땅굴망이 저도 정말 좋다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종착역 처음에 제가 이렇게 컨셉 짜고 맵 수정했을 때 가장 저그 선수들에게 만남에 했던 이야기가
이 맵은 애초에 의도 자체가 수비다. 그래서 갈직수 포직수 만지고 땅굴망 지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명에서 안 나왔어요. 나중에 지금 나온 거 보고 저는 뭔가 타이밍을 이상하게 잡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했어요. 그 언젠가는 정리가 되겠네요. 누구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정리를 해서. 상당히 발언이 수비적인데요. 아니 맹독충인데 왜? 아니 평소에는 사람들 그거는 뭐 서경 캐스터 나올 때는 공격적으로 얘기하시더니 딱 나오니까 약간 좀 수비형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해서 저를 스스로 깎아내리자면은 이번에 이제 4강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예상을 했었는데 100%라고 했던 게 틀려버렸고 한 60, 70% 정도일 거라고 했던 건 맞았어요. 강동현 선수 저는 무조건 결승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선수가 결국 탈락하는 것을 보고 전수 예술로 대이변이다. 나머지 선수는 거의 조금 제 예상했던 사실 대이변 맞죠. 진짜 이변이었죠. 워낙 기세가 좋은 상태에다가 2대0으로 이기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생각에 2대0으로 이기면서 강동현 선수가 조금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멋있는 걸 보여주면서 이기자는 욕심이 있었고 첫 경기, 두 경기를 생각해보면은 수비를 하면서 막아내서 이겼는데 세 번째 경기부터는 무리하는 공격을 좀 계속했어요. 그렇죠. 바퀴 드랍하고 막 바퀴를 무리해서 막 양방치기 하고 이러면서 이제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 세트는 나중에는 이제 전략에 말린 거고 그래서 2대0으로 이기고 있을 때 강동현이 그 상황에서 멋있게 4강 가자 생각이 좀 들었고 그게 좀 조급해졌던 진짜 게임하면서 정말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기자 이외에 다른 걸 생각하는 사람은 다져요. 이게 멋있게 이기자 이런 거 안 돼. 그러니까 왜 요즘에 데이터도 많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나의 초반 승률을 좀 높이고 싶다. 라거나 뭐 몇 대 몇 상황의 승리 막 이런 걸 좀 연습하고 이런 거를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그렇죠. 그 경기 놓쳐요. 그런 게 항상 있어요. 진짜 이거 요소 하나하나가 수많은 변수를 낳는 이번 리그인데 지금 우리 김익근 캐스터 같은 경우에도 제 이번에 진짜 카메라랑 아이 컨택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뭐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네티즌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걸로 얘기해. 네가 네티즌이잖아. 내가 모를 것 같아? 지금 이번 안상원 선수의 이 대이변. 이제 많은 분들, 모든 분들은 전부 다 강동현 하면 이번 4강에는 전부 다 저그가 장식을 할 거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속 들어가 한 명만 살아남았어요. 그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래야 GSL이죠. 예, 변수가 있어야 GSL이고 재밌어요. 저 굉장히 재밌습니다. 2차 방정식. 예. 물론 그렇죠. 변화가 상당히 변화하는 시즌이니까. 그 어떤 변화들이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시작할 때 변화하라가 저희 컨셉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대로 되고 있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변화해야죠. 아니 이번에 7점 찍겠는데요. 아니 형, 질문의 의도를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했어요. 형 편안하게 풀어서 한 번만 다시 물어봐 주시면 안 돼요, 형? 예. 운동을 하겠는데요, 이거?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패패 승승승 했을 때 이제 그거를 이제 보고 나서 와 진짜 느꼈던 바가 팬으로서 그러니까 보면은 진짜 안상원이 정말 그 누구도 막 예상을 못하고 진짜 넌 안 돼 무조건 강동현이야 우리 모든 중계진도 강동현이 혼자 있을 때 준비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세리머니까지 준비할 때 밑에서 꺼내가지고 나오는 것까지 하면 자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확신하고 같이 질 것 같다면 그거 준비 안 해요. 그런 부분을 좀 짚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물어봤는데 숨을 쉬시면서 제가 짚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거기 감동을 너무 받았어. 진짜 남들이 그런데도 전 제일 무서운 선수는 안상원이어서 표정이 영대인데 표정 멀쩡하다. 말할 때는 막 이렇게 저 이렇게 골반을 쪽쪽쪽쪽 빨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경기할 때 얼마나 편안한지 아세요? 안상원 선수가 그거 잘해요. 자기의 약점을 안 들키는 걸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안상원 선수도 지금 8강 처음이고 16강 처음이고 너무 긴장되고 막 떨리고 장난 아닐 텐데 멀쩡한 척 그러니까 딱 이렇게 니가 딱 짚고 표정 이렇게 딱 씻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기고 나서 세레모니 할 때도 되게 여유 있는 척을 했는데 사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 뿔을 든 손이 이러고 있었는데 난 여유 있게 뭐 이 정도의 3대2 표정만은 이렇게 생각 이게 사실 승부에 되게 강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잖아요. 긴장을 안 해야 지는 게 이기는 게 아니고 긴장한 걸 안 들켜야 이긴다고. 그렇죠. 이거를 안상원 선수가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저도 느낀 게 진짜 이게 만약 세리머니까지 준비를 했는데 저희한테 뭐 걸리지도 않았고요. 그걸 안쪽 구석에 깊숙한 곳에서 안 걸리게 뺀다는 보통은요 이기잖아요 사람들이요. 세리머니 하려다가도 그럼 정우서 선수보다 이기고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 끈에서 어떻게 해서 까고 카메라 보고 저기 탈기 들어오는 거 본 다음에 확인까지 하고 딱 들어주고 이걸 했다는 거 그 자체가 얼마나 이 선수가 집중력이 좋은 선수. 잘 숨겨놔야 돼요. 이게 막 그렇죠. 골볼 여기 카메라에 딱 잡혔는데 3대0으로 졌어 막 얼마나 힘들어하는 거. 진짜 챙기면서 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진짜
자기가 이겼는데 흥분하잖아요. 어딘지 몰라. 어떤 아치 이러다가 어색해지는데 정말 거기서 저는 무서움을 느꼈어요. 두려움을 느꼈어요. 연습을 하고 밖에만 해서도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상원이가 1경기 끝나고 자신감이 붙었다고 그래요. 졌는데. 연습할 때 아예 별로 잘 못 이겼었고 연습 때보다 강동현이랑 게임하니까 훨씬 더 할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2대0으로 밀리고 있는데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이길 수 있다. 네, 강동현 감독도 그거 정말 멋있네요. 할만하다. 진짜. 멘탈하면 강동현이었잖아요. 진짜 팀이 0대4로 지고 있는데 나와가지고 5킬하면 5킬을 이뤄낸 주인공인데 절대 이번 시즌 멘탈의 최강자는 강동현이 정말 첫 손에 꼽혔거든요. 근데 그 멘탈이 무너뜨리고 강동현 선수가 이렇게 해서 고개를 못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강동현 선수가 16강 지옥의 조에서 살아났잖아요. 불지옥은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옥에 퍼졌다는데 말벌이 역시 불지옥의 말벌은 정말 진짜. 세리머니 뭐 그런 부분부터 이제 취업풀까지 이번 시즌은 GSL에 있어서 좀 많은 부분 좀 변화가 있었던 정말 그런 시즌인 것 같아요. 네, 임재덕 선수의 패배도 그랬었고 그리고 이제 박소 선수와 나니와 선수의 진짜 멋진 경기. 와, 진짜 멋있었어요. 마지막 경기는 진짜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죠. 쏟아붓는 저그랑 한방의 프로토스의 그 대결이 진짜 멋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 온게임넷에서 스타리그 지금 마지막 그렇죠. 할 때 예. 거기서 이제 서영무대 김명훈 같은 안만하게 보면 이제 다 털리고 나서 이제 힘 빡 줘가지고 한방면역까지 밀어붙이는데 거의 나니아 선수가 마지막 경기 이기는 거 아니야? 그쵸. 이기는 거 아니야? 여기 분명 5개 하는 순간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 박수호 선수가 하니까 진짜 이거는 다만 다른 저그였으면요. 거기에 중간에 포기하고 지는 선수가 막 속수무책을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컨트롤 못하다가 진짜 지는 저그가 많았을 거예요. 그 경기에서 만약에 박수호 선수가 졌으면 제가 옛날에 우려했던 시나리오 하나가 딱 완성되는 게 있었는데요. GSTL 중계 중에 이런 말씀드린 적 있어요. 지금 테란은 저그전 연습하기 바쁘다. 저그에 대한 해법을 내기에 참 바쁘고 테란 대 프로토스는 뭐 어찌어찌 그냥 서로 뭐 비등비등하게 싸우고 있고 저그는 저그의 출전을 예상해서 저그 대 저그전의 연습을 집중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프로토스가 저그 잘 잡는 토스가 딱 특화된 선수가 있으면은 그 선수가 이제 최종적으로 저그를 잡고 우승하는 위에 있을 것이다. 슬래시 이지 팀이 이제 김상준, 박진영 요 라인으로 이제 그걸 참 잘하고 있었잖아요. 이번 개인 리그도 보면서 이거는 저그가 테란을 잡고 프로토스에게 받쳐주는 호랑이를 잡아서 영웅한테 맞추는 이 모양새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제가 참 딱 이번 시즌 시작할 때부터 했었는데 박수호 선수가 살아남으면서 그게 딱 깨졌어요. 진짜 박수호 선수가 딱 살아남으면서 만약에 여기서 장민철 선수까지 딱 잡고 결승에 가면은 정말 호랑이와 여우를 다 잡는 이런 형태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8강을 뜯어놓고 보니까요. 진짜 예전에 이제 스타 1 때 이 프로토스의 종족하면 그 한방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그런 구도가 요즘 경기에서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좀 확실하게 받아요. 지고 있고 막 다 다양하고 막 흔들리고 막 견제받고 하다가도 모아서 그 밀집력으로 한 방으로 나가서 펀치 빡 먹고 나뉘어서 이긴 거 보세요. 난 그런 느낌 너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밸런스라는 측면에서 이제 항상 자신의 그 종족을 대변하는 분들이 서로 이제 의견을 이렇게 막 우리 종족 너무 불리해요 이런 것들 어필하는데 서로가 정말 33%를 딱 유지하면서 황금 비율을 보여주면 좋긴 하지만 약간은 깨진 밸런스도 리그는 정말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렇죠. 예전에 그 스타크래프트 1을 이제 저는 프로토스로 몇 년 했었는데 저는 항상 고민했던 것이 종족을 바꾸고 싶다. 너무 프로토스 우울하다. 이걸 몇 년 동안 주장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1.4 패치 때, 그땐가 패치 끝나버리고 그 이후 0경 패치가 없어가지고, 프로토스의 미래는 없다라고 선수들이 생각했던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허영과 영광이 있던 것처럼 지금도 약간의 그 밸런스적인 문제 그래서 요새 테란이 어렵다 하다 보니까 변현우 선수가 엄청난 후광을 이제 받고 있는 것처럼 그 밸런스도 이 무언가 흥행에 좀 일조를 해서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 약한 부분이 있으면 다 누구나 연구하게 됩니다. 막 하루 앞에 지금 시험을 치러야 되니까. 네, 맞아요. 그럴 때 공무 벼락치기가 정말 제일 잘 되잖아요. 그런 게 또 있고. 근데 이게 4강에 올라온 선수 보니까 밸런스고 뭐고 진짜 떠나서 진짜 능력이고 잘하는 선수만 살아남는 것 같아요. GSL은. 맞아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다전제부터는 이제 승부사 기질을 가진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해지고 실력 플러스 이제 승부사 기질. 요게 8강부터는 확실히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다전제에서는 실력만으로 안 되고 32강, 16강 사실은 이제 굉장히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8강, 4강 결승은 여기에 기본기 플러스 승부사 기질. 이게 없으면 우승 절대 못하니까. 그렇죠. 이게 우승자에게만 있는 특별한 거. 이제 저는 예전에 김동준 해설이랑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는데 우승자들이 항상 이상하게 보면은 허공을 스캔을 때리는데 거기 셔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있어요. 우승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 할 줄 아는 사람만 우승해요. 그걸 이제 저희는 초능력이라고 부르죠. 초능력. 네,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우승자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승부사적 기질이고 이 타이밍에 여기 셔틀이 허공에
아무 없는 전장에 거기 스킬을 왜 때려요? 근데 때리니까 셔틀이 그걸 가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초능력이고 우승자만을 가지고 있는 특화된 기질이에요, 이게. 이번 시즌에는 박수호 선수가 우승하겠네요. 아까 그 나니와 선수랑 마지막 경기 안티가조 선수에서 할 때 6시 쪽에 프로토스 수정탑이고 병력이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바퀴 감염충이 7시 쪽으로 우르르 갔어요. 분광기를 만났어요. 그렇죠. 진균머신을 걸고 잡았고 그 분광기가 7시 확장에 도착했으면 박수호 선수 그 경기 100% 졌습니다. 그렇죠. 이번 시즌은 한 박수호 선수가 변수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선수마다 우승자들은 결승전에서 보면은 정종현 선수도 그렇고 그런 게 있다니까 진짜. 네. 아니 여기서 이런 판단을 해? 이런 그렇죠. 게 나중에 뜯어보면 말이 안 되는 판단들을 하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이 승부사적 기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게 있어야지 우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그렇게 보면 선수들마다 그 지역구가 있잖아요. 보면은 뭐 평택의 아들하면 윤영석. 그리고 이제 부산 동래구 하면은 또 박소를 꼽을 수가 있고 의정부의 아들하면 우리 김익근 캐스터. 의정부부터 포천의 양주까지 아우르는. 거기 좀 아들이 10헥타르. 땅 부자고 거기 정말 땅이 이제 군부대까지 연결이 돼서 그림까지 거기 전부 다 아우르는. 경기 북부의 어떤 유지죠. 예. 나중에 이제 서울에 땅 없으면 그쪽으로 점점 가게 돼 있거든요. 네, 여기는 점점 올라가게 돼요. 여기는 김포평야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북부의 만남인데. 그 지난주 방송 맞습니다. 벼베라 그럼 다 나온다고. 난리가 났어 지금 커뮤니티에 벼베라 그럼 다 나온다고. 거부라고 정말 무조건 영의 유지. 이게 정말 그 정도 아니에요? 최정원 리그 하나 만듭니다. 스폰에서 리그는 안 돼. 그 아직 안 돼요? 조금만 땅값이 좀만 오를 때까지. 그러면 풀리면 되는 거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게 있긴 있으니까 이게 오르면 그때 제가 그렇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익근 캐터 이제 통일만 되면 그렇죠. 그쪽 위에 있는 북부 모든 땅 이제 김익근 캐터.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이 묶여 있는데 통일이 돼야 돼요. 하루 빨리. 정책이 빨리 바뀌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